최근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뉴저지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부당 의료비 청구와 관련 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플러싱 지역에 지난 겨울부터 내린 폭설과 폭우로 늘어난 파토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도로 보수 작업이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면서 본격적인 엘러지 시즌이 찾아와 계절성 엘러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최근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뉴저지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부당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한인 카이로프랙터 윌리엄 유 씨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의료비용 부당 청구 및 사취 혐의 등의 죄로 징역 30일형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유 씨와 잉그루드 클립스의 노스저지 리허빌리테이션 센터가 2007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3여 년간 리버티 뮤추얼 보험사와 AIG 보험사, 여행자 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1,285의 의료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 기록과 청구 금액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you are treating with a doctor and your insurance company is covering those medical bills, it's your responsibility to examine the documents that you receive from your insurance company that explains what was paid and what was not paid.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본인의 유죄를 시인한 유 씨는 이날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이번 달 1일 징역 30일형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자신이 받은 진료 항목과 청구된 항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플러싱 지역에 지난 겨울부터 내린 폭설과 폭우로 늘어난 파토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도로 보수 작업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토 보수 현장을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 기온 변화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유난히 많은 양의 폭설과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에 파토리 생기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주부터 플러싱 150에서 160 스트릿, 노던 블러바드 이면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파토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Well, it's very good, and it's about time that they got it done. You know, the snow does damage to the road every year, and they're a little slow to getting it repaired. Thank God they got this area repaired. Now they just need to make their way up Northern Boulevard towards Bell Boulevard in those areas, which are still sorely needed. 현재 플러싱 지역은 상당한 양의 파톨로 인해 부분적 보수 작업이 아닌 도로 전면을 포장하는 대대적인 도로 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노던 블러버드 도로 일부가 폐쇄되거나 일시 통제되면서 진입 차량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지역의 도로 보수 공사는 앞으로 약 2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엘러지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성 엘러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봄은 예년과 달리 환절기에 따른 엘러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와 눈, 호흡기 장애를 겪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겨울철 예년과 달리 많이 내린 폭설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꽃망울들이 많은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예년과 달리 더 많은 양의 꽃가루를 날려 올봄 엘러지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This year we have a lot of snow. I think a lot of people they're gonna get a lot of maybe allergy, you know. 많은 사람들이 엘러지와 감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엘러지 증상은 대개 눈이 가렵거나 눈물이 나고 눈이 빨개지며 콧물이 많이 납니다. 심한 경우는 목이 붓거나 기침을 많이 하며 천식까지도 이어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I've had allergies for a long time, allergic to cats, also seasonal allergies, but this was a very bad year. 꽃가루는 풍향성이기 때문에 창문을 잘 닫고 많은 꽃가루가 날리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돌아와서는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겨울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눈과 그 비가 왔었죠. 그래서 올해 그 최다의 우량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들이나 풀 같은 것들의 그 꽃가루들이 상당히 올해는 많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특별히 더 심한 알러지 증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성 알러지로 호흡기가 민감해진 상태에선 비계절성 알러지 요인인 개와 고양이 알러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거나 갓 이민 온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증상들을 감기로 혼동하기 쉬운데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알러지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인 식품업체들과 마트들의 식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마트에서 판매 중인 식품들의 상당수가 허위 광고와 원산지 표기 누락 등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2년이나 넘긴 제품들이 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특정 수입업체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아예 표기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의 이름을 내건 제품들이 유통기한 표시 없이 한인마트에 진열해 판매되고 있고 일본산 과자와 인스턴트 식품들 중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 없이 한인마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원산지 표기 누락도 심각한 상태인데 원산지 표기 누락이 FDA 조사관에 의해 발각되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8시께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대형 여객기와 소형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당시 파리행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80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지상 주행하던 중 날개 끝부분이 델타항공의 커메어 소속 bombardier CRJ700 소행 여객기의 꼬리 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소형 여객기의 동체가 90도가량 회전한 뒤 멈춰섰습니다. 이날 사고로 두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당국은 두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여객기들을 견인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제대 군인들이 대학에 진학해 새로운 인생 행로를 모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2009년 8월 군 장병과 제대 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늘리는 새 군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제대 군인뿐 아니라 9.11 테러 이후 군에 복무해온 현역 장병도 학부와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제대 군인들은 공립대학교 진학 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옐로 리본 프로그램은 제대 군인들이 사립대학에 진학해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 등록하는 제대 군인들이 증가해 작년 한 해 군인 복지법 혜택을 받은 제대 군인이 80여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09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USA Today가 12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25만에서 40만 명의 미군이 제대하고 있으며 이 중 25%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세계 1위 석유 소비국인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판매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달하면서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에서 무연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한 지역이 속속 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은 11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을 3.79달러로 고시해 전주에 비해 10.7센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달러나 오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서면 시민들이 고통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학비 보조금 웹사이트인 pnaid.org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 및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이 2만 4천 달러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이 대학생들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할 예산마저 줄이게 되면 학생들은 일반 은행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해 학자금 대출 규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대출금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속한 대졸자들이 빚더미에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5년간 자신의 소득 15%를 학자금 상환에 줄고 사용해온 사람들의 경우 남은 학자금 빚을 탕감해줍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6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신고된 숫자보다 실제 발생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하철 곳곳에 잠복 경찰을 배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성범죄는 신고 건수가 적은 범죄 유형의 하나라며 지하철 내 잠복 경찰을 배치해 성범죄 단속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더불어 성범죄 재발범에 대한 관련법 수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10년 안에 2건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범죄 재발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 상당수가 막상 자신이 환자가 되면 환자들에게 처방한 치료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듀크대 연구팀이 12일 미국 의학 전문지 내과학회지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가 되면 사망할 위험은 크지만 부작용은 덜한 치료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에게 내리는 처방은 사망할 위험은 적지만 부작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큰 치료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피터 우벨 박사는 이는 윤리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인간의 본능일 뿐이고 아마 의사들도 자신들이 생존 본능에 따라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벨 박사는 설문조사지를 받은 의사 중 절반 정도가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과가 미국 의사들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이어 롱아일랜드에서도 흡연자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과 공공장소 흡연 금지에 이어 일부 해변과 스타디움, 공원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햄스테드 타운 정부는 흡연구역을 제외한 공원과 해변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그레인넥은 상점 인근 인도에서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헌팅턴에서는 놀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브룩헤븐에 있는 공원과 유원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금연 정책이 확산되면서 흡연자들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로법률센터의 게리 셔우 교수는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흡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남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법률적으로 볼 때 앞으로 흡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시민들이 일광욕과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브라이언트 공원 잔디밭을 메모리얼 데이까지 이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일정이 늦어져 5월 말쯤이나 끝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트 공원은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로 사용되다가 봄에 개조 작업을 거쳐 매년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1.25에이커에 이르는 잔디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 배수시설 공사, 전기시설 업그레이드 공사와 더불어 그동안 훼손된 공원 토양까지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공사가 겹치면서 개장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벤 비더맨 브라이언트 파크 코프 사장에 따르면 잔디를 까는 작업은 5월 5일부터 시작되지만 잔디가 뿌리를 내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국의 긴급 연락망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이 전달될 전망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11일 세라의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면허 또는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취득한 주민들이 차량국에 이름과 긴급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운전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수사당국이 차량국 시스템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2007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세라 두비닌 양을 기리며 만들어진 이 법은 차량국이 등록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인 18개월 이후 시행될 방침입니다.
버겐카운티 민주당 위원회가 6월 7일 실시되는 2011 뉴저지 예비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10일 파라무스 소재 유니온 빌딩에서 올해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를 선출한 위원회는 한인 밀집 지역인 37선거구 주 상원의원 후보로 로레타 와인버그, 주 하원의원 후보로는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등 3명의 현역 의원을 결정해 이들의 재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버겐카운티 내 70여 개 타운시장과 시의원 등 7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외 버겐카운티 프리홀더 선거에는 38선거구 주 하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프리홀더 출마 입장을 밝힌 조앤 보스 의원과 전 프리홀더 데이비드 겐즈 후보가 이날 민주당 후보로 나란히 확정됐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해 미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지난 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1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체 응답자의 62%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소 우려한다는 응답도 26%에 달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모든 계층과 가구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응답자의 61%가 휘발유 가격이라고 밝혔으며 음식과 주거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의 지지자의 72%가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해 민주당 지지자보다 훨씬 앞섰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도 68%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 남성 1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국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CNN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과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 당국에 인도적인 견제에서 이 남자를 풀어줄 것을 촉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어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선교 활동가 또는 언론인 등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바 있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늘푸른농장이 오는 17일 제9회 백꽃축제를 실시합니다. 남미식 숯불 바베큐 요리 등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진 컨테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씩을 드리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는 배즙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 사진 컨테스트 응모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는 14일 저녁 6시 저지시티 시청 내 루텐더 갤러리에서 예사모 USA 초대작가전을 개최합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예사모 USA 제2회 청소년 미술공모전도 함께 열립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기성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예비작가들로서의 발걸음을 떼해주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오는 19일 GPR에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일반 대학과 의대 공부를 동시에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님, 학생의 학습 능력과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따른 올바른 학교 선택을 원하는 모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의대 진학 학자금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의대 진학 및 학자금 전문 컨설턴트, 미국에서 의대 보내기 칼럼의 저자 남경윤 씨가 직접 강의합니다. 한미충효회에서는 오는 5월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1회 효자효부 시상식 및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병수발 등으로 학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심사해 효행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작년 12월 무분별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팬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이 12일 2시부터 1시간 동안 한인 마켓 앞에서 실무진과 장년 활동가들이 모여 추방 중단 행정명령 요구 팬 보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펜만 들어 서명하라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민권센터를 방문하는 커뮤니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약 8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의 펜을 송부해왔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프린스턴 공립도서관과 공동으로 한국영화의 밤을 성황리에 주최했습니다. 약 200명의 프린스턴 지역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스포츠 드라마 맨발의 꿈을 관람하며 한국영화의 밤을 뜨겁게 장식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입니다. 개미와 뇌, 나무, 파피용 그리고 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써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마르지 않는 상상력이 과연 어디에서 발원한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상상력을 촉발하고 사고를 전복시키는 기묘한 지식, 잠언, 일화, 단상 383편을 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30년 이상 계속 써온 비밀스러운 노트에 스스로 떠올린 영감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발상과 관점을 뒤집게 하는 사건들, 생각을 요구하는 수수께끼와 미스터리 등과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동안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한 경험, 과학계의 의미심장한 발견들이 더해지고 작가가 된 이후에는 인간의 영적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문학적 탐구의 결과들이 더해진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우리 일상사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긴급한 일에 매달려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긴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긴급한 일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보면 선거는 어떤 일일까요?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선거가 좀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의 여성과 소수인종은 투표권 쟁취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얻어낸 투표권을 요즘은 잘 행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언제 무슨 선거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수도 많고 내가 아니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선거가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2주일 뒤인 4월 27일에는 뉴저지주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본격적인 표밭 따지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트리 지역에는 한인 후보인 피터서와 헬렌 윤 후보가 모두 포트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일 오후에는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세 번째 공고 토론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레오니아의 박익성 현 의원과 클러스터의 한인 2세 출신 리디아 포스트맨 현 의원, 클래스킬의 존 박 현 의원 등도 모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리버에제 신규창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 준비를 마치고 표밭 따지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교육위원 선거가 우리 청소년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은 학교 예산을 감독하고 교과 과정을 확정하고 학교장을 선임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위해서라도 교육위원이 많이 배출될수록 한인 커뮤니티에는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12일 화요일 빗방울이 떨어지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까지 비 소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부터 개이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그치겠고 주말인 토요일부터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원 한방의원의 토마스한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의 시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방 성형의 시술 방법은 특수한 침법으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과 본원이 개발한 콜라겐 한약, 콜라겐 팩으로 동시에 시술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피부의 탄력이 좋아지고 피부톤이 개선되며 모공이 작아지고 해독되어 피부가 젊어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누구나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염증이 계속 재발되신 분이나 약물 부작용이 있는 분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시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스러운 외모를 갖고 활력 있고 생기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2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